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모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렇게 되면 2012년 올해도 반 정도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정말 빠른데요. 우리 2분기에 우리 증시가 지금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이은 하락세 이어가면서 182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화학, 기계주 위주로 내리고 있습니다. 걱정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환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1181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치솟는 환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 상담해드리는 코너 베스트 종목 상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또는 02-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 해주실 두 분은요. 교보증권 여의도지점의 이명식 전문가,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5월의 마지막 날이죠.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원하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고요. 28,000원에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홍희진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주실 텐데요. 두산인프라코어 한번 봐주시죠. 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중국 경기죠. 중국 경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 굴삭기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 장비에 대한 수요가 지금 높아질 수 있는 지금 국가 자체는 이제 중국인데, 그 중국 자체가 뭐 최근에 좀 다시 한번 뭐 좋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너무 뭐 큰 폭의 지금 뭐 경기 부양책은 없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발언이 좀 나오면서 중국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요, 매수하신 가격이 28,000원의 비중 자체 20%인데 뭐 손실폭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해 보신다면 이 정도 손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손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에 대한 좀 저항이 상당히 좀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매도가 좀 큰 게 아니라 일단은 매수세가 없는 상황에서 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 자체는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큰 폭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너무 큰 우려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을 갖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겠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8,000원이죠. 18,000원이 일단 이탈이 된다라면 손절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21선에 돌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20선만 돌파하면 지난번에 고점 라인이겠죠. 22,000원까지 1차적인 반등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는 것 좀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8,000원 이탈시는 일단은 매도 전략으로 가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22,0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24,000원쯤까지 목표가를 좀 짧게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종목에 대한 걱정은 너무 크게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던 종목이고 오늘 그 매도 거래량이 크지 않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좀 주가가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5월 지금 21일부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5월 29일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쯤이야 일단은 거쳐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에 대한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요. 손절 라인 이탈시는 확실한 대응, 그 다음 목표가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가신다면은 아무래도 한 달 정도 좀 기다리시면은 수익률 자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22,000원까지 상승 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5월도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뭐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은 잘 진행되고 계세요? 예, 예. 네, 그중 하나가 또 주식 투자실 텐데 어떤 종목을 상담 도와드릴까요? 코리아연. 고려아연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가 41만 9,500원. 네, 41만 9,500원에 30%요. 예, 오래됐어요? 네, 사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예. 네, 얼마큼 되셨어요? 1월 달쯤 샀는데 네, 올해 1월에 사셨어요. 사자마자 그렇게 떨어져 버리네요. 네, 요즘 금값 하락에 좀 걱정이 하실 텐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그 목표가까지 도달하려면 언제까지나 되려는지, 네, 그러면 손절을 해야 하는지, 네. 그 점이 오늘 궁금하세요? 또뭐 많이 내려가면요.
그렇죠. 지금 고려안이 오늘도 그렇지요. 2% 정도 빠지면서 34만 8천 원 선인데요. 저희가 네. 목표가와 또 손절해야 된다면 손절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예.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아니, 뭐, 장기적으로 가도 괜찮으니까, 네, 그, 6, 7월 달까지 그것이 네. 목표액이, 매수액이 도달할 수 있을런지, 그러니까 원금 회복하실 수 있는 시점이 예. 어느 시점인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예, 예.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명식 전문가님 고려안 가지고 계시다는데요.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뭐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그 5월 달이죠. 5월 초반에 한 32, 3만 원에서 바닥이 확인이 됐는데, 현재 일단은 뭐 긍정적 신호는 두 가지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산업 부분에 있어 아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금속 가격이 하락했던 그런 배경 요인은 최근에 뭐 유로화 시장이 뭐 혼란을 겪으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진행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금값이라든가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현재 중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다시 한번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의해서 통화를 풀 경우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완만한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고려아연이 상승해 있던 배경 요인은 유럽에서 2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실시되면서 현재 고려아연이 45만 원까지 크게 상승했다가 실적 발표 이후 최근에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일단은 5월 중순에 해소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진통 과정이,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다시 한번 200일선이 37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1차적으로 42, 3만 원을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변동성이 심화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200일선 안착하는 37만 원대 전후에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42만 원, 3만 원까지 일단 단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손절하지 마시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종목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동국제강입니다. 16,5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궁금하신 점은 좀 많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또한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철강주에 대한 업황 전망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인 팀장님. 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건설, 그러니까 빌딩도 늘어나고 아파트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도로도 지금 닦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신다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죠. 아무래도 뭐 SOC 투자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건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지금 배를 발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주가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는 물동량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그 물동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철에 대한 수요는 경기와 상당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의 수요는 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수급은 굉장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국제강뿐만이 아니고 포스코나 그다음 현대제철, 그다음에 동국제강 같은 기업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을 좀 맞이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보신다라면은 현재 국면이 상당히 좀 주가는 좀 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단기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좀 좋지 않다라는 거. 근데 이제 언제 이 수급 자체가 개선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아무래도 지금 국외 쪽에서 뭐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업마다 지금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된
그 특화된 상품들이 있는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H형광이겠죠. 지금 전기로에서 지금 나오는 형광 부분. 그러니까 지금 H형광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부분에, 그러니까 건설 부분에 뭐 기둥이 되는, 그러니까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하는 H형광에 대한 지금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좋아져야만 동국제약은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 판재료겠죠. 그러니까 지금 후판값이 올라가야만, 후판이라는 건 아무래도 조선산업의 재료가 되는 그런 처리겠죠. 그러니까 조선산업과 건설산업이 좋아져야만 동국제약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들 산업이 상당히 좀 지금 최근에는 어렵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이 좀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동국제약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락에 따른 21선까지 반등은 21선 이상이겠죠. 한 18,000원까지의 반등은 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2년 이상 보실 거 아니시라면은 지금 이 종목을 좀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것도 상당히 좀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18,000원, 그다음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500원이 종가상 이탈신 일단 손절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25,000원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왔습니다. 주식 초보자인데요. 현 시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요즘과 같은 약세장에서는 저 같은 주식 투자자 초보자도 참 궁금한 질문인데요. 임영식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뭐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은 좀 하락세고요. 차종이 뭐 운수 장비가 좋을지 어떤 점이 좋습니까? 먼저 그 자신의 투자 네.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뭐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성향이 그 가치주라든가 아니면 성장주, 아니면은 보수 안정형인 뭐 내수주, 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 뭐 현재 시점에서 변동성이 큰 현재 시점에서 어떤 업종, 종목이 좋을까? 다 똑같습니다. 경력이 그 초보자이거나 10년 된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그 투자 성향이 어떤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그 자금의 성격입니다. 여유 자금인지 단기성 자금인지 일단 그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뭐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주식시장에 대한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차트로 대응하자면은 뭐 200일선 위에 장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 업종 종목에 일단 우선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다음으로는 그 수급입니다. 그 수급이 그 중요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 매도 공세로 인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지만 기관 수급이 다시 한번 재개되면서 옐로칩 종목으로 상승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수급이 괜찮은 것은 자동차 섹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을 보더라도 뭐 한국타이어라든가 넥센타이어 기관 수급이 괜찮고 양호한 그러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월말 월초 그 자동차 판매량이 발표되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고 최근 들어서 뭐 음식료 업종 하락하고 있지만 뭐 CJ 제다행이라든가 화장품 섹터 일단 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의 경우는 뭐 수익률을 낮춰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예를 들어서 뭐 단기적인 그런 기술적 반등 큰 폭의 상승 흐름을 그 원하신다면은 뭐 호남석유화학이라든가 LG화학 정도 단기적으로 눌림목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 다시 한번 재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실적주가 가장 큰 그 투자 메리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 외국인 수급 동향을 잘 살펴보시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그늘이 좀 오래 갈 거다. 이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꾸준히 사주고 있네요. 홍희진 팀장님 한번 봐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이 어려울 때는 지나고 보면 그 산업이 바닥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올해 2012년이 글로벌 경기가 가장 좀 어려운 구간이라면 2003년부터 만약 개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업종 자체 제가 볼 때 화학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수요 자체가 증가되면 화학 업종 화학 제품의 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은 워낙 좀 많이 빠져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분도 아무래도 실적 대비 지금은 저평가건 2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1분기 실적 기준에서도 좀 많이 좀 빠져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과매도 국면 플러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한다면은 그동안에 많이 빠진 종목이 상당히 좀 먼저 오를 수 있다는 거 좀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더 강화되고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이 나와주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매수를 한다 안 한다 지금 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의견을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분께서 그러니까 지금 비중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 지금 포트에 담을 생각을 하시고요. 현재 국면에서 일단은 10% 비중을 매수, 그다음에 나머지 10%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이 저가 매수에 좀 가담하는 자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매도가 상당히 좀 컸던 업종이겠죠. 화학업종의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컸었는데 5월 달에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한 6천억 판 부분을 기관들이 다 흡수를 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기관의 매도가 줄어들고 어느 정도 매수 기조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오히려 좀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봤을 때 5월 29일 날이죠. 5월 29일 날, 5월 25일 날도 마찬가지겠고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 큰 폭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나 업종 자체가 화학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바닥을 확인하려고 접근하시는 전략보다는 제가 볼 때는 현재 분할 매수 관점으로 28만 8천 원 구간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때 다시 한번 2차 매수 좀 지금 진행을 해 보시고 나서 비중을 좀 작게 들어가시는 전략, 그러니까 전체 비중이 한 20% 내지 30% 포트에 담을 각오를 하시고 2차적인 분할 매수 좀 나서신다면은 현재 국면에서 충분히 사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에 대한 조언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AP 시스템입니다. 14,000원에 비중이 50%라고 하셨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계속 보유해도 되나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차트상으로 봐서는 한 5월 초쯤 사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요. 임영식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그 자동차 장비 업체들의 경우는 하반기 갈수록 계속 그 수주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뭐 매수하신 단가가 약간 높은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뭐 투자 비중이 과도하게 뭐 쏠리다 보니까는 잠깐의 그 시장의 변동성, 그 다음에 대외 불안 요인으로 흔들리다 보면은 일단은 뭐 다시 한번 그 불안 심리로 인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보유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축소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다만 그 뭐 13,000원을 13,000원이나 12,500원을 강하게 이탈할 때는 그때는 뭐 절반 이상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과 중국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그 LCD 공장을 그 가동을 위해서 장비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AP 시스템을 비롯한 장비 업체들의 경우 다시 한번 하반기 갈수록 주가 상승 탄력이 기대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AP 시스템의 경우에는 뭐 내년도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뭐 아몰레드 시장과 관련된 그러한 그 성장성 부각이 현재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로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15,000원을 향한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홍희지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18만 16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정유주가 국제유가 급락에 좀 오늘 빠지고 있는데요.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홍인 팀장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국제 유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소득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청자분께서 뭐 운전을 하신다면은 기름값이 싸지면은 내가 그동안에 기름값을 뭐 비싸게 했던 부분을 다른 쪽에 대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근데 이제 현재 자체는 아무래도 유럽 리스크가 종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유가 자체가요. 그래서 일단 SK이노베이션 자체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싼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 자체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바닥이다라고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섣부른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시장점유 1위 업체죠. SK이노베이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대는 할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3만 원이 만약에 이탈이 되었고 12만 원 한 5천 원에서 12만 원에서 한 12만 5천 원 중간까지 좀 빠져준다라면은 그때 비중은 오히려 싣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은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아무래도 하락 우려감이 좀 크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정유업종 자체는 올라와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좀 필수적인 그런 제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 12만 원 중반 정도까지 좀 떨어져 준다라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고, 아니면 유럽 리스크, 뭐 그리스가 탈퇴를 하든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하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확실하게 좀 나와줄 때 그때 추가 매수에 좀 가담하시는 게 좀 맞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노셀입니다. 1,395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이노셀 같은 경우에는 5월 22일 정도 한 630원이었던 주가가 어느새 1,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상한가를 여러 번 쳤는데요. 이노셀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식 전문가님,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뭐 이노셀의 경우 그 녹십자로 피인수되는 그런 M&A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그 차트로 보시면 뭐 1,800원, 올 초 1,800원에서 4,500원까지 하락했다는 것은 뭔가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최근 들어서 뭐 그 바이오 관련주의 경우, 특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검증된 기술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견조한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바이오 업체들의 경우는 수년간 R&D 투자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제품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노셀의 경우에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녹십자가 일단은 뭐 인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이노셀의 경우는 다시 한번 재무 구조가 탄탄해지면서 주가 상승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수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차후가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은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다음 종목은 한국타이어입니다. 46,8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20%까지 추가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홍진 팀장님. 자, 일단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아침에 제가 진단을 할 수 있었으면은 아침에 좀 저가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일단 네. 플러스권에 지금 남아 있죠.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요, 유가가 떨어지면 원재료 값이겠죠. 부타디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합성고무가 원료가 되는 제품에 대한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천연고무도 그렇고 합성고무에 대한 원료 부타디엔 값도 그렇고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석유화학 업종에 빠진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아무래도 원재료가 싸지면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어 값을 내리고 있지는 않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재료가 빠지면 그만큼 어느 정도 좀 마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충분히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국면에서 리스크 관리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46,800원이시죠. 그러니까 10% 추가하셔도 평균 단가는 지금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현재 매수하신 가격 근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하시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추가 매수 하셨는데 주가가 좀 밑으로 떨어진다. 근데 이제 손절가는 44,500원 좀 확실히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이 이탈하면 일단은 손절하시는 전략을 좀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하신 가격은 아무래도 5만 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리신다면 상당히 조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최근에 뭐 넥산 타이어 같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 자체가 타이어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는 좀 가능하다. 근데 이제 리스크 관리상 손절가 이탈 시는 확실한 매도 전략은 좀 필수적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인프라웨어입니다. 적정 매수가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이명식 전문가님. 네, 금일 뭐 한글과 컴퓨터죠. 네. 네. 국방부에서 뭐 소프트웨어를 뭐 정상적으로 일단 가격을 지불하면서 국산 소프트웨어를 뭐 사용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소프트웨어 업체가 큰 폭의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요인은 작년 하반기부터 반영이 되면서 인프라웨어의 경우에도 작년 10월 달부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과도한 프리미엄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요. 일단 모바일 쪽 확산에 따라 모바일 오피스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기술적 반등 국면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금 여력이 여유 있으시다 하면은 현재부터 저가 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9,000원대를 회복하는 시점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8,000원대 전후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데, V자 반등이 나타날지 아니면은 바닥 국면이 등락을 거치면서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 증가가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이 돼야겠고, 9,000원대 안착이 된다면 11,000원대를 향한 기술적 반등 국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원대 안착을 시점으로 해서 1차 분할 매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의 채무가 전년 대비 29조 원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402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했습니다. GDP 32.6% 수준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0.8%이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는 크게 낮았습니다. 국유재산은 874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556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2005년 이후 6년 만에 실시한 가격평가로 530조 3천억 원, 공공용 재산의 결산 신규 편입으로 127조 5천억 원이 늘어난 덕입니다. 국내 세탁기 업계가 미국으로부터 덤핑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국은 대우, 삼성, LG의 세탁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국제무역법규를 위반했다며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가전업체 월풀이 지난해 말 한국 업체들이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세탁기 제품이 미국 시장에 덤핑 판매되고 있다며 당국에 제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상무부가 고시한 상계 관세율은 대우가 70.58%로 가장 높았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1.2%, 0.22%입니다. 상무부는 이르면 올해 말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이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 등의 요인으로 출국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경제 상황과 맞지 않게 씀씀이가 커진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국외카드 사용액은 22억 7,300만 달러로 역대 분기별 최대였던 2011년 3분기에 22억 9,6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카드 한 장당 사용 금액도 464달러로 전분기보다 2.4% 늘었습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금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값은 과거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상승했지만 최근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의 재정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이전 거래일보다 20.2달러 떨어진 온스당 1,55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7% 떨어진 것입니다. 지난해 한때 온스당 2,000달러에 육박했고 올 들어 지난 2월 1,800달러에 근접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하락폭입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독일의 국채가 안전자산 측면에서 금을 능가하면서 금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은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월 마지막 한 하루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